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의 유승은입니다. 역주행의 시대. 있었는지도 몰랐던 노래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시선을 끌지 못했던 드라마나 영화 등 몰랐던 콘텐츠들에 대해 사람들 한두 명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입소문을 타면 여러 사람들이 이내 그 콘텐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주행의 시대에 딱 맞는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유디 머릿속의 드라마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드라마 드림, 저 유디와 함께 출발합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드라마 드림에서 저 유디가 들려드린 첫 곡, 바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대표 OST 중 하나였죠. 제목이 긴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버스커버스커의 보컬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였습니다. 노래 제목이 길어서 흔꽃샴으로도 불리는데요. 저도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 곡이 올해 4월 정도에 스트리밍 횟수가 2억을 넘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노래 차트 진입 때는 60위대로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노래도 역주행에 성공하면서 1위까지 차지했대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 방영 당시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드라마는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 음악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봄이 되면 딱 떠오르고 여기저기서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 있죠? 장범준의 벚꽃 엔딩. 이 벚꽃 엔딩을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버스커의 장범준이 OST 작곡에 처음으로 참여한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멜로가 체질 드라마 감독이 대사까지 수정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저는 이 노래의 제목만 들었을 때는 제목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듣다 보면 가사가 정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현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노래에 나오는 행동 중 하나쯤은 언젠가 누군가 한 번쯤은 직접 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곡은 짝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데요. 노래 첫 시작 구절은 이렇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이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맴돌아서 주변의 모든 곳에서 너라는 사람을 떠올리는 상황이 너무 머리에 쉽게 그려져서 좋았어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느껴져서 짝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니 굳이 짝사랑? 사랑까지 가지 않아도 누군가가 궁금하다.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다 라고 느꼈던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포인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도입부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짝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이 몰라줘서 슬픈, 아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기타 선율과 드럼, 키보드의 연주로 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밝은 느낌이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의 유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첫 곡 드라마 멜로가 체질 대표 OST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총 16부작으로 제작됐습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배우 천우희 씨가 연기한 임진주, 배우 전여빈 씨가 연기한 이은정, 배우 한지은 씨가 연기한 황한주 이렇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드라마가 흘러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일과 연애에 대한 고민을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위로받는 30살 여자 3명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어찌 보면 일과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대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 드라마의 매력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일류의 작가미정 들려드릴게요. 천천히 오가는 대화 속에 남는 단어는 몇 개일까요? 구석진 자리를 앉아 커피를 마셔 그대의 일부 식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었던 황급히 쓰는 결말 끝에서 빼먹은 구절이 또 생각이 나면 그 다정을
서두른 단어 몇 개일까요? 그곳에 존재했던 사랑의 말로 그대의 등장에 치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얘기가 아니었던 모두가 있는 대화 속에서 명백한 결말이 또 내려진다면 그 이유가 어찌 중요할까요? 담담에 던져 하늘 끝으로 내게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죠. 그때 노곤이 풀린 몸에 맡겨 내 슬퍼진 않겠구나. 멜로가 체질 OST 중 한 곡, 인디밴드죠. 신인류의 작가 미정이었습니다. 이 곡은 극중 옛 연인이었던 임진주와 김환동의 어릴 때 기나긴 연애, 다툼과 이별 장면을 보여줄 때 이 곡이 나왔었는데요. 유치하고 풋풋한 사랑과 어리숙한 마음에서 비롯된 다툼들, 그래서 서로에게 주는 상처, 그리고 오랜 연애 끝에 이별의 과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디밴드 신인류에 대해 이 곡을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요. 팬층이 꽤 두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신인류의 곡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이질감이 없는 정서가 깊숙이 와닿는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요. 보통 그렇다고 모든 인디밴드들의 음악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인디밴드들의 음악을 듣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대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자면 인디밴드는 가사의 시적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하는데 그 가사의 시적 표현들이 지나치게 과하다거나 멜로디와 가사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제가 인디밴드의 노래는 잘 즐겨 듣지 않나 봐요. 아무튼 한마디로 난해하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건데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를 부른 인디밴드 신인류의 곡에는요. 특유의 노랫말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멜로디와 개연성 있는 가사가 함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인류만의 감성은 동심을 자극하지만 어린아이 마냥 어리광을 부리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솔직한 마음을 들키고 싶은 어른아이의 마땅한 아집을 잘 표현해서 팬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데요. 자, 지금까지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 작가 미정을 부른 인디밴드죠. 신인류에 대해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화제성이 높았던 드라마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드라마, 멜로가 체질인데요. 드라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잠시 다시 옆길로 빠져볼게요. 제가 오프닝 때 말했던 역주행의 시대, 그에 맞는 드라마에 대해 얘기 나누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역주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요즘 알고리즘이 역주행을 만들어내는 시대죠. 알고리즘의 논리와 방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기술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바람과 욕구, 그리고 시대의 정서에 따른 변동값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나는 단지 검색창에 디톡스 주스를 검색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다이어트 관련해서 영상이 뜬다던가, 서울 강남 디저트를 검색했는데 인스타에 서울 디저트 맛집 관련된 피드들이 보인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친구들이 야,
도대체 내가 다이어트 하려는 건 어떻게 알고 알고리즘에 뜨지? 하면서 얘기하곤 했는데요. 근데 그 영상들 방법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 관련된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역주행은 재조명이라는 거예요. 그간 알아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것. 진가를 몰랐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하는 대중의 정서가 깊게 배어서 그 인기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들은 대중들에게 이상하게 쾌감을 선사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내가 잘된 것 같은,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이 성공한 것 같은, 어려운 사람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어쩌면 내가 하지 못한 무언가를 누군가 대신 이뤄줬다는 대리만족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주행은 다양한 콘텐츠들에서 나타나는데요. 요즘 노래는 뭐 기본이고요. 드라마, 영화, 한국의 오리지널 디저트, 약과의 유행처럼 음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라마 드림은 유디 머릿속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 유디가 역주행에 맞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가져왔습니다. 멜로가 체질은 역주행이 체질이라고 할 정도로 OTT에서 2030 세대들이 많이 보면서 입소문이 정말 많이 났던 드라마입니다. 앞서 1부에서 들려드린 첫 곡 멜로가 체질 OST 장범준의 흔꽃샴에 대해 얘기 나누고 멜로가 체질의 줄거리에 대해 간단히 얘기 나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 드라마의 감독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드라마의 화제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감독이 바로 이병헌 감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이죠. 영화계에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이병헌 감독의 대표작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정말 유명한 영화죠. 1000만 관객을 넘기면서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관객수 2위,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매출액 1위라는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극한 직업 이전의 활동으로는 영화 과속 스캔들과 써니에서 각색가로 활동했다고 해요. 특히 영화 써니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구수한 욕 배틀의 대사 하나하나를 모두 지어냈다고 합니다.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영화는 고질적인 심파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고 유쾌한 웃음만 채워넣어 지루하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쉴 틈 없이 공격적인 찰진 대사와 억지스럽지 않은 전개가 그의 영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맛깔스러운 대사와 연출력이 담긴 드라마가 바로 멜로가 체질입니다. 극한 직업으로 천만 감독이 된 이병헌 감독이 멜로가 체질로 첫 드라마 연출을 하게 됐다는 기사가 퍼지면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화제성은 커졌는데요. 하지만 시청률은 1%대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23년 4월이죠. 라디오에 출연한 이병헌 감독이 이 시청률에 대한 에피소드를 전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감독은 우리에게 주어진 1%대가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이상하게 그 수치를 받고도 기분이 좋다. 라며 자신감 있는 인터뷰로 화제를 모았었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이야 본방송보다는 재방송을 더 찾고 TV로 시청한다기보다는 OTT 플랫폼을 챙겨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시청률에 대한 기대감과 압박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으면 우선 성공했다는 이미지가 컸고요. 성공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뉴스에서도 언급됐고 그 드라마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들이 난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작품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당한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던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디 머릿속의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드라마 드림에서 저 유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감독이죠. 이병헌 감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유승우의 거짓말이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번호들 줄어드는 친구들 울리지도 않는 폰 늘어나는 카드들 줄어드는 잔고들 모이지도 않는 돈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네 넌 내다 연애 안 한다며 근데 왜 나만 지키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약속을 전부 거짓말이네 서른부터 시작이라며 시작은커녕 준비도 다 못했는데 모두가 나에게 어른이라 부르네 늘어나는 한숨들 줄어드는 웃음들 사라지는 나의 표정들 지나간 내 리즈 시절 떠나간 내 순수함들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네 넌 내다 연애 안 한다며 근데 왜 나만 지키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약속을 전부 거짓말이네 서른부터 시작이라며 시작은커녕 준비도 다 못했는데 모두가 나에게 어른이라 부르네 방금 들으신 세 번째 곡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 유승우의 거짓말이네 였습니다. 이 곡은 멜로가 체질 3회에서 배우 천우희 씨가 연기한 임진주가 배우 안재홍 씨가 연기한 손범수와의 동침을 한 다음 날 괴로움에 경악하면서 방울토마토를 떨어뜨리고 질주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곡입니다. 질주를 시작하는 부분부터 전부 거짓말이네 이 가사가 나와서 정말 상황과 적절하게 맞으면서도 반대되는 이 노래의 분위기가 더 재미를 극대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노래만 따로 들어봤을 때 노래가 참 재밌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노래 첫 시작 부분 가사가 늘어나는 번호들, 줄어드는 친구들, 울리지도 않는 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바빠지고 친구들도 바빠지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은 만나 번호는 늘어가는데 자주 연락하면서 정말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진짜 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공감했던 것처럼 가사의 20대와 30대의 연애, 돈,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리얼하게 풀어낸 가사가 현실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됩니다. 청춘의 달콤한 푸념 같은 노래,
유승우의 거짓말이네에 대해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3부에서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 등장인물들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모든 연기자가 마치 주인공 같았던 여운이 남습니다. 각각의 배역들의 성격과 특징이 뚜렷하게 보여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 주요 인물부터 얘기해볼까요? 먼저 배우 천우희 씨가 연기한 임진주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솔직한 캐릭터입니다. 솔직하다 못해 엉뚱한 면이 매력적이지만 감정 기복이 지나치게 심한 편이죠. 극중 유명 작가 정혜정 작가의 보조 작가로 있다가 손범수를 만나 메인 작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극중 작업이 작가여서 그런지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요. 전부 맞는 말을 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편이고 누군가 틀렸을 때 남들은 눈치 보면서 말하지 못하는 걸 임진주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악의가 있어서 혹은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틀렸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한 집순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오랫동안 자는 거 좋아하고 일 땡땡이 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귀여운 캐릭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남들에게 솔직한 임진주가 자신의 감정에는 솔직하지 못해요. 나중에 손범수를 좋아하지만 그 감정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도 짧게 했어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배우 전여빈 씨가 연기한 이은정입니다. 처음 볼 땐 몰랐는데 N회차 돌려볼수록 마음에 오래 남았던 캐릭터예요. 이은정은 극중에서 잘 나가는 다큐멘터리 PD로 성공은 했지만 사랑하는 남자 홍대가 죽어버린 후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정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친구 진주와 한주 그리고 남동생까지 은정의 집에 들어와 모두가 함께 살게 되죠. 자살 시도 이후 은정은 죽은 홍대를 보내지 못하고 홍대의 환각을 보면서 함께 말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은정은 함께 사는 친구들이나 동생이 아닌 실존하지 않은 죽은 홍대와의 대화에서 이해를 구하고 해결책을 찾고 위로를 얻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배우 손석구 씨가 연기한 상수를 만나면서 다행히 마음을 치유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까 은정이 죽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 이해를 바라고 위로를 얻는다고 말했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마음의 병을 얻었고 보내지 못해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사람이 소환된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겠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정과 죽은 남자친구인 홍대와의 대화는 자신이 자신을 위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겠지 라고 생각해서 죽은 남자친구인 홍대 환각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홍대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은정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얘기들을 홍대가 해주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은정이 혼잣말을 하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친구들에게 안아달라고 너네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힘들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또르륵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힘듦을 깨닫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통 사람들도 자신이 힘들다는 걸 깨닫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은정이 알을 하나씩 깨고 나오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인물은 배우 한지은 씨가 연기한 황한주라는 인물입니다. 한주 역시 재미난 캐릭터인데요. 대학 시절 인기는 많았지만 철벽녀로 유명했던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승효라는 인물에게 끌려서 사귀게 됐지만 첫 데이트에서 임신을 하고 아들 인국을 낳게 됩니다. 연약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캐릭터인데요. 아마 아들 인국이 있어서 외적인 모습과 다르게 굴복하지 않고 버티면서 굳세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엄마의 꿋꿋하고 강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한주가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주도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서투른 모습들도 나오지만 억센 엄마가 아니라 굳세고 부드럽게 강한 엄마의 모습들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주는 드라마 제작사 마케팅 PD로 일하면서 여러 갑질을 겪게 되지만 한주가 보기보다 멘탈이 강한 인물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한주가 겉보기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네요.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나 봐요. 배우 한지은 씨가 굉장히 여리여리하시고 예쁘셔서 누가 봐도 여자 할 것 같지만 극중 한주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극중 회사에서 일을 인정받고 승진도 하게 되는 인물이죠. 자, 지금까지 저 유디와 함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에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이끌어가는 세 사람이죠. 임진주, 이은정, 황한주, 이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권진아의 위로 들려드릴게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멜로가 체질의 OST 중 한 곡이죠. 권진아의 위로였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한마디의 말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하는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사는 단순하지만 그 반복되는 위로의 말들이 따뜻한 멜로디와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더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넬 때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건네나요? 아마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거나 공감해주거나 하면서 위로의 말들을 찾으실 텐데요. 사실 이 위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위로를 바라는 지점이 너무 다르고 와닿는 방법도 너무 다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과 저의 가치관이 다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본다고 한들 제가 상대방의 생각과 기분, 그 경험까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 이 가정을 쓰면서 위로하려는 방법을 최대한 지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디가 들려드린 세 번째 곡, 권진아의 위로를 듣고 위로에 대한 얘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앞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이끌어가는 3명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얘기 나눴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배우 안재홍 씨가 연기한 인물, 손범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재홍 씨가 연기한 손범수는 정말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드라마처럼 비주얼 중심의 남자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요? 중심이 그 비주얼 남자 배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드라마 남자 주인공에서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배우 공명 씨가 연기한 추재훈이라는 인물입니다. 한주의 직장 후배로 굉장히 해맑은 인물인데요. 이 둘의 케미를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다음은 배우 손석구 씨가 연기한 상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극중 상수는 야감독이라는 별명의 별종 CF 감독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수의 첫 장면은 막말로 욕설이 난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밖의 상수는 돈을 버는 족족 보육원에 기부하고 봉사를 다닐 정도로 친절하고 선한 심성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이 손석구 씨와 관련돼서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원래는 멜로가 체질 특별 출연 배우였다고 알려졌는데 워낙 상수의 존재감이 강렬했던 덕분인지 아무도 그가 특별 출연 배우라고 알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게 바로 배우가 가진 힘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 드림의 유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떨려오는 그대 목소리에 나도 몰래 자꾸 웃고 있죠. 사랑인가요? 그런 건가요? 그저 바라보고 있더라도 느껴지나요? 나와 같나요? Under the moonlight 깊어지는 우리의 긴 짙어지는 이 밤 끝에 닿겠죠. Over the moonlight 그대 향한 나의 맘이 차오르는 저 달까지 비추죠. 화려하지 않은 나에게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에도 그댄 내게로 불어오네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잊지 못할 그런 장면으로 기억되겠죠. 눈을 감아도 Under the moonlight 깊어지는 우리의 길 짙어지는 이 밤 끝에 닿겠죠. Over the moonlight 그대 향한 나의 마음이 차오르는 저 달까지 주죠. 모든 게 영원하진 않아도 모든 순간들이 빛나고 내 하루 끝에 그대가 있죠. Under the moonlight 나를 불러주는 그대 꿈이라면 깨지 않길 바라죠. Over the moonlight 끝이 없는 나의 맘이 그대에게 전해지길 원하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 하현상의 문라이트였습니다. 프로그램 슈퍼밴드의 최종 우승팀 호피폴라의 보컬 하현상이 부른 곡으로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3회와 8회 엔딩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팝 스타일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멜로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가사 중 화려하지 않은 나에게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에도 그댄 내게로 불어오네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슬픈 것 같아요. 본인은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하루에 사랑하는 그대가 나에게 온다는 말을 불어온다고 표현한 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 드림의 유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2부에서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등장인물들의 얘기 나눠봤는데 그럼 이제 유디가 뽑은 지극히 주관적인 드라마 명대사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명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당장의 위기에 집중하자. 어떤 위기? 라면이 먹고 싶어. 안 해. 안 먹어. 진심?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시간에 꺼낼 말이야 그게? 들어가. 버틸 자신 없으면 3개만 끓여. 밥은 없지? 있어 잡아. 드라마 멜로가 체질 첫 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친구 셋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인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대사입니다. 특히 처음 부분, 과거를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당장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자.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그 뒤에서 말한 위기란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싶다는 거였지만 그 부분도 예상치 못한 위기여서 너무 재미있었죠. 야식이 먹고 싶다. 그것도 밤에 라면이 먹고 싶다. 얼마나 큰 위기예요. 야식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 몸에 좋지 않죠. 너무나 현실적인 하지만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여서 편안하게 보면서 웃으면서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라면 얘기 말고 앞에 대사, 평소에 제 생각이 그대로 대사에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제가 후회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했던 일들이나 뭐 그런 걸 전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후회할 것 같은 선택들 있죠. 그런 걸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나를 데려가 봤자 현재가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뒤돌아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배움의 뒤돌아봄은 하지만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너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미래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래야 그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죠. 하지만 너무 미래만 생각해서 난 이럴 거야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던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그때 가서 상황을 수습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면 그 미래에 가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딱 3문장에 불과했지만 저는 너무 공감 가고 마음에 드는 대사였습니다. 다음 명대사를 살펴볼까요? 이번엔 연인 간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난 적이 있나요? 다시 만난다는 건 다시 인연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만나게 돼서 대화를 나눠본다던가 그런? 극중 진주는 7년 만난 연인을 일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일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진주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쩌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전 남자친구 환동은 진주와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진주는 대화를 끊거나 툴툴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서로가 주고받았던 대화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넌 아직도 내가 밉니? 미우면 헤어진 게 아니라던데. 미운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당연히 미운 거고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 그게 헤어진 거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대사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이 내용과 관련돼서 친구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헤어진 연인과 어쩌다 다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헤어진 연인이 아직도 자신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마음이 없어서 화를 낼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은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전 여자친구가 아직도 너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드라마를 다시 보기 했죠. 근데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대사가 딱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난다거나 연락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다가 주변인들의 상황을 보고 공감해 주다가 이 대사를 보니까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인 거죠. 미운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미운 게 맞죠. 다시 만날 생각이 없으니 헤어진 게 맞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 미운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들더라고요. 이건 연인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안 좋았던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을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싸웠던 사람이나 상처받았던 사람에게 다시 친근하게, 살갑게 평소와 같이 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친구랑은 안 맞네 하고 거리를 두고 연락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가져가 봤자 저만 힘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사수였던 정혜정 작가와의 대화인데요. 들어볼까요? 너 알지? 내가 너 싫어하는 거. 알죠. 쫓겨났는데. 질투했어. 네 그래?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해서. 그렇다고 그게 뛰어나다는 거는 아니야. 네. 너무 잘 되지는 마. 망하지도 말고. 그래도 내 새끼였는데. 사수의 명예를 지키는 정도만 해.
이 부분은 멋지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너를 질투했었다는 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인정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용기,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나는 상대방처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킨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정하는 용기는 정말 크고 어렵다는 거죠. 저도 항상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정말 여러 고민과 결심 끝에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행복을 드라마 드림의 유디와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명대사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 멜로가 체질은 명언, 명대사 제조기라고 할 만큼 다른 명대사들도 명장면들도 정말 많으니까요. 나중에 직접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 드라마를 가져온 이유는 반전 매력을 가진 드라마이기 때문인데요. 볼수록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드라마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가진 드라마였어요. 어딘가 모르게 나사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다시 정상의 자리로 가려고 아둥바둥 모습을 보이기도 한 그런 드라마였달까요? 그리고 시청률이 작품성과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종영 후에 웰메이드라는 평을 듣고 재미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게 됐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도 자극적이고 화려한 액션이나 반전 전개가 있는 드라마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최대한 현실적이고 가장 웃기고 흥미롭게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 여자들의 우정도 너무 보기 좋았는데요. 어쩌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던 그녀들의 우정은 너무 판타지적인 요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 좋은 그들만의 리그에 초대받은 느낌이었는데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친구 3명의 무리가 있는데 저와 제 친구들을 보는 것 같아서 감정이입하면서 공감하면서 너무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한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큰 감정 소모가 필요하지 않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찾으신다면 멜로가 체질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노래 흔꽃샴을 들려드릴 텐데 지금 들려드리는 이 흔꽃샴은 극중 배우죠. 천우희 씨와 안재홍 씨가 부른 버전으로 또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던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